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실습 지도 교수로서의 한 주, 또 시뮬레이션 교수로서의 한 주가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로서의 한 주도 여전히 ongoing, 계속되고 있고 또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 한 주 영상을 따로 7주째 실습에 관련돼서는 만들지를 못했고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아우러 보려고 해요. 우선 7주째 실습이 학생들이 플로어에서 하루 온종일 환자를 보호하면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가질 수 있는 풀데이로서는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학생들이 더 열이 있게 내가 지금 이걸 실습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더 열의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습에 임해 주었고, 또 실습 이후에 제출하는 그 과제의 약물 카테고리 부분에서도 게임을 통해서 했던 부분, 또 제가 리마인딩 시켜주었던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과제에 제가 기대하는 바에 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흡족했고 기뻤고, 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어떤 교육 방침이나 제가 생각하는 수준이나 기대치가 학생들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흡족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반인 8주 동안 이 첫 번째 그룹 학생들과의 실습을 마쳤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주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한 과목, 한 그룹의 학생들과 새로운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처음 헤드-투 어세스먼트 하는 것까지 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매주 업데이트는 하지 않겠지만 해프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서로 공부하고 또 배워갈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그게 제가 병원에서 실습 지도 교수로 일하는 한 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저의 모교인 학교에서 8주 동안 가르치게 되는 시뮬레이션 지도 교수 포지션에서 하는 일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서 저의 세 가지 직업이 풀로 돌아가는 2달이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주 학생들과 시뮬레이션 수업을 가졌고요. 제가 시뮬레이션 지도를 하는 학생들은 소포모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전공 필수, 전공 선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학생들이고, 학생들이 간호학적인 수준을 생각해 보자면 의학 용어를 알고 있는 정도, 그리고 기본 간호학을 이번 학기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간호학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인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 일이고요. 학생들 중에는 이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파트타임이나 펄디엠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추후에 본인이 학교 졸업 이후에 취업 부분에서의 베네핏도 고려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본인 스스로 용돈벌이 내지는 학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간호조무사로서의 병원에서의 잡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 5명과 함께 수업을 했고요. 저의 수업의 모토는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결코 안 되는 그런 수업이고요. 또 항상 must have fun, 학생들에게 당연히 반드시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실습 지도하는 교수로서 일하는 곳에는 사실은 커뮤니티 컬리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데모그래픽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거든요. 저의 모교는 사립학교이고 학비도 비싸고 대부분 한국에서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를 찾는 경우가 더 많고요. 상대적으로 커뮤니티 컬리지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학교를 졸업해서 전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거나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거나 내지는 유격간호사로 제가 이름을 번역을 해 놓았는데 LVN 혹은 LPN이라고 불리는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LVN to RM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통합되면서 멀징되면서 같이 RM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번에도 언급했었지만 은퇴하신 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을 하다가 직업을 전향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전에 가졌던 직업이 간호와 관계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립대학교에 비해서 전문대 내지는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은 나이가 더 많고 사회 경험이 있거든요. 반면 사립대학교 학생들은 18살, 19살, 20살 아직 성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나이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접근 방식에 있어서 교육자 입장에서 훨씬 더좀 교수들끼리는 나는 널 베이비시팅 하지 않는다 하면서 굉장히 강인하게 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누구 한 사람은 숨을 쉴 수 있는 어떤 숨통 트일 만한 수업을 한 번쯤은 제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의 수업 초반부에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뭐랄까요, 자기 이야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편이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간호사로서 또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아니면 간호라는 이 전공을 생각할 때 그것의 하이와 로우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장단점 내지는 강점과 약점 내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나 혹은 본인이 관심 두고 있어 하는 메이저가 있는지 아니면 취미생활이 뭔지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고 간호학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간에서 나누다 보면 모두 처음 간호학과에 첫 발을 디딘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듯 어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나만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좀 무섭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할 테여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좀 도와주는 편이고요. 늘 그렇지만 학생들은 이제 4시간 반짜리 시뮬레이션 수업을 마치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익명으로 이름을 쓰지 않고 오늘 하루 동안 김미연 교수라는 사람과 가진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에게 그 이밸류에이션을 폼을 주고 가게 되는데요. 이 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저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로 하여금 꾸준히 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의 그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아이 오프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밸류에이션도 굉장히 꼼꼼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첫째 실습주가 끝났고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마네킹은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움직임이 없지만 눈도 깜빡거리고 심장 소리, 심장 박동수 또 내지는 폐 호흡하는 호흡음이나 아니면 그 전반적인 장에서 들리는 소리 또 맥박이 뛰는 발등, 무릎 뒤, 팔목 같은 데서 맥박이 뛰는 것까지 다 어세스 할 수 있도록 제가 사실은 이 유리거든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것이. 그런데 이 유리 뒤에 가면 저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고 학생들은 안에서 밖에 앉아 있는 저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헤드-투 어세스먼트도 하고 또 포커스드 어세스먼트, 환자가 무릎이 아파요 하는데 심장 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거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무릎을 어떻게 어세스하는지, 숨쉬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 피부를 어세스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어세스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건강 사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저의 무대 같은 곳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또 오버 액션도 하고요. 컨퓨즈하고 혼돈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나 지금 비행기 타고 있는데 언제 뉴욕에 도착하니와 같은 좀 엉뚱한 얘기를 굉장히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해주면 학생들이 정말 뭐 까르르 웃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실습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사립학교의 학생들, 나이가 어린 학생들과의 수업 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점은 자살이나 상해 가능성이 있는지, 자아 존중감이 낮다던가,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친구가 최근에 자살을 했다던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던가 하는, 어떻게 보면 디프레스 될 수 있는,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어도, 50세여도 20세여도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슬픈 일이겠지만, 사회 경험이나 어떤 자신의 강단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정신적인, 더 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워낙 캘리포니아는 좀 리버럴하고 자유스러운 주이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약물 의존도도 높고, 음주운전,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약물을 먹거나 피우거나 마시는 뭐 이런 그런 인시던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생들 중에 그런 사인이 있다고 하면 그 알람이 이제 제가 울리겠죠, 머릿속에. 지금 뭔가 이 학생이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던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 학생의 담당 교수와 연락을 취하게 되고, 이 학생을 좀 더 눈여겨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좀 더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어요. 또 간호사로서의 한 주가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 영상을 따로 만들지 못했던 건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 파트타임의 간호사이기 때문에 12시간 근무를 2번 하는, 일주일에 2번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응급실 간호사는 응급실 간호사대로, 또 텔레메트리 간호사는 텔레메트리 간호사대로, 또 간호조무사는 조무사대로 각자가 제공하는 간호나 어떤 케어 수준에 따라서 기술을 체크받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3일에 걸쳐서 하루에 2번씩 나눠서 4시간으로 끊어서 본인이 원하는, 또 본인 스케줄과 잘 맞는 시간을 선택하면 되게 되는데요. 저는 첫날 첫 사이클을 시작을 했고요. 그 교육 4시간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1시간이 심전도 리듬을 읽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환자가 심폐가 정지됐을 때 텔레메트리 유닛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사정하고 알고, 또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실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결과가 추후에 임금 인상에도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직원 자체를 시험이나 참여도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고, 이런 각종 모임이라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그런 미팅 같은 것에 매번 올 때마다 급여와 차등되는 본인에게 설정된 그 1시간마다 급여가 있잖아요. 그 급여만큼 머무는 시간 동안 다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또 급여를 받으면서 미팅에 참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4시간 더 근무를 한 셈이 되겠죠. 이제 제가 이번 2주짜리 페이첵을 받게 되면. 그래서 각 스테이션마다 그 실무 연습을 할 때 각 스테이션마다 간호사로서 알아야 되는 업무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심전도 부분이 하나의 스테이션이었고요. 또 PCA 펌프, 환자가 직접 자기 통증을, 약물을 버튼을 누르면서 조절하는 그 펌프 셋업하는 것부터, 또 헤파린 드립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DVT라던가 PE라던가 스트로크 이후에 어떤 그 코아귤레이션 캐스케이드 문제가 생겨서 추후에도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심장 혈관이 막힌다,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힌다던가 하는 환자들에게는 혈액을 전반적으로
더 블리딩에 가깝게 더 이렇게 연하게 해주는 그런 약을 주입하게 되는데 그 약물 중에 하나가 헤파린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물 주입하는 것, 기계 셋업하는 것, 약물 주입 유닛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실제로 달아보고 약물을 걸어보고 머신을 조정해보고 셋업하는 것을 다 연습을 하고 패스를 해야만 플로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다른 부분은 억제대를 사용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억제대를 어떻게 묶는 것이 옳은지, 또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의자로 이렇게 트랜스퍼 할 때 어떤 발의 메커니즘을 제가 사용하는 것이 저의 백 인저리를 예방하는 좋은 기전인지와 같은 것들을 실제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실무할 때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상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까지 다 매번 연습을 해야 되나는 생각도 사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벌써 이 병원에서 세 번째 이 기술 점검하는 날에 참여하다 보니까 매번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리마인딩이 되면서 정말 맞는 방법대로 제대로 된 방법대로 에비던스 베이스 프로젝트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지를 나 자신을 상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요. 또 생각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스트러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인공 도뇨관을 삽입하는 부분이었어요. 스테라일하게 무균을 유지하면서 실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5세 간호사, 65세 간호사가 학교에서 배웠던 무균술이나 아니면 어떻게 인공 도뇨관을 삽입하는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 많이 희미해진 상태라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균술을 지키는데 정직하지 않거나 잘못된 기술을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비단 이제 어떤 연령대나 학교 졸업한 연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학교를 갓 졸업한 신규 간호사일 경우에는 또 오히려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연습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삽입해보면서 연습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칠 수 있는, 지적받을 수 있는 굉장히 프로덕티브하고 에듀케이셔널하고 또 인포메이티브 했던 그런 교육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저의 간호사로서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목은 국제간호사 길라잡이라는 책입니다. 네, 어떤가요? 인물이 동일 인물로 보이시나요? 네, 이 책의 내용의 거의 100%가 다 간호학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느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저 개인적인 배움으로만 남은 것도 있지만 간호사로서 간호사라는 업무에 관련되어서 남게 된 경험치들만 순수하게 녹여내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분명한 것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알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미국행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또 미국 간호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학교에 관한 정보, 어떤 학교를 어떻게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지, 또 각 주마다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 시간대는 어떤지, 혹은 간호사로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학위는 어떤지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오셔서 훨씬 더 자리 잡기가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어서 기쁘고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혼자 헤매고 또 직접 경험하면서 알아낼 수도 있는 정보인데 다만 제가 먼저 이 길을 걸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먼저 정보에 노출되고 그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이 책을 낼 수 있었던 것 뿐이지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마음을 먹으셨다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다 담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만 저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녹록지 않은 상황에 뭐 저도 뉴스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힘든 상황, 정말 쉽게 변화하지 않는 사회에서 계란으로 밥을 치는 것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전투적으로 살아내고 계실 많은 간호학 선후배님들, 또 미래의 간호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힘들더라도 버텨내시고 꿈꾸는 것 잊지 마시고요. 꿈을 계속 꾸시고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매일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충분히 그 꿈에 이르실 수 있는, 그 꿈과 함께 매일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실은 꿈을 살다 미국 간호사라는 제목을 처음에 붙여봤지만, 국제간호사 길라잡이라는 제목이 더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간호사로서 두고 있어야 할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왜 영어 공부 처음 하실 때 영어 사전을 펼쳐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처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찾아서 펼쳐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였지 하고, 다 읽지 않더라도 옆에 계속 꾸준히 두시다 보면 추후에는 이 책의 내용이 모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지식이 되어 있는 날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번 책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최대한 답해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메시지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주고 계신데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지금 이 영상도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겠지만 어떤 루트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일일이 다 한 분 한 분 감사 메시지에 대한 답변, 또 질문에 대한 답변 일일이 다 드리지 못하는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내주시는 응원을 기억하고 더 많은, 더 큰 간호학적인 정보를 담아내는 좋은 한국 출신 미국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